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가만 보니까 9월 30일, 네, 그날이 또 기다려지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또 최후 진술을 하면서 또 선고일을 기다려지는 또 9월 30일이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박혀 있네요. 그래서 참 가는 길이 참 험하고 멀구나. 그런데 또 요새 사회적인 이슈로는 계속해서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김오중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어떤 성과성을 좀 과시하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뭐 서로 앞다퉈서 이것을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슈화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의 기폭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단연 이 언론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기들도 어떤 숟가락 하나를 얹어 놓으면 자기들도 뭔가를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은 그러한 것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 음주 운전 후에 또다시 술을 먹고서 일명 술타기 수법, 이것은 방지를 해야지요. 막아야지. 그런 것은 법에 미완이 있다면은 이것을 보완을 시켜서 완벽한 좋은 법안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근데 거기에 개인의 이름을 걷다 덧입혀서, 그러니까 이것을 네이밍법이라고 하죠. 이름을 갖다가 네이밍을 갖다가 시켜서 법안에 이름을 걷다가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이 각인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예를 들면 무슨 뭐 구하라법이다, 뭐 최순실법이다, 또 뭐 김영란법이다. 그러면 뭔지는, 근데 지나가 보면 여러분 최순실법이 뭐 때문에 최순실법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구하라법이 뭔지 아십니까? 구하라법. 김영란법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름은 생각나는데 그 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대답하라면은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저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을 그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은 자기들의 그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시간도 가고 그래 굳이 무슨, 이건 다 민법에 관련된 것이에요. 민법. 네, 뭐 김영란법은 그 민법은 아니지만 민법을 이게 친권이나 뭐 상속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의 그것이 그렇게 뭐 명예가 그렇게 훼손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일명 뭐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죠. 물론 여러 또 더 많은 그 네이밍법이 있는데 이들도 또한 그렇게 그 사람 있는 사람, 특히 젊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의 앞길을 막는 그러한 법안은 없습니다. 그런 법안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종배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나 한심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비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종혁이라는 국힘당 최고위원이, 저는 국회의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나중에 또 알아보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국회의원은 아니다, 최고위원이다. 네, 저는 최고위원이라고 그래서 국회의원인지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또 TV에
밖에 나와서 따끔하게 그의 이 부작용에 대해서, 네이밍법에 대해서, 김오중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전문가들이죠. 이분들은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도 물론 이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찬성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좋은 점을, 장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지금 몇몇 그 언론에서도 이 네이밍법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 섞인 목소리를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 그 많은 국민들, 이분들이 이것을 우려하고 걱정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러한 것을 걱정해서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법을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굳이 왜 한 사람의 이름을 걷다가 떡하니 올려놓고 그 취지와 내용에서부터 이건 김오중 법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김오중 사건 이후에 술타기 수법이 더욱 증가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참 막말이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이. 어쨌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몇몇 지금 전문가들, 뭐 소위 말하면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말들을, 그 멘트들을, 그들이 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몇 가지를 대표적인 것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이밍법의 오남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슈를 따라가는 네이밍법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치는 등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법을 발의해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상징적 의미만 앞세우다 보니 세부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신데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거는 이분이 이게 딱 워딩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 이재묵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과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도한 사회적 낙인도 문제다. 네, 과도한 사회적 낙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워딩을 하면서 피해자 이름을 딴 법안은 2차 가해를 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유, 나 이제 조금 또 제가 성격이 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야. 아니, 이분 아주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교 교수님. 네, 이분이 참 워딩을 참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피해자 이름을 딴 법안은 2차 가해를 야기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도 필요 이상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구정우 교수님 워딩. 피해자 이름을 딴 법안은 2차 가해를 야기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도 필요 이상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이름을 붙여서 법안을 만드는 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네, 그렇네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이것을 이런
개국회의원들이 그저 자기 이름과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별칭인 김영란법과 같이 법안 발의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따는 방법도 거론된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뭐 최순실법, 구하라법, 뭐 여러 법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후에 자기가 겪었던 일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거니 하는 그런 뜻에서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주로 민법이나 이런 형사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큰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는 네이밍법의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법안에 대한 책임 의식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이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네이밍법의 각종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책임 의식을 키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책임 의식 좀 더 이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잘 고찰하고 연구해서 그냥 뭐 지금 이슈화가 됐으니까 너도 말하니까 툭툭 그 법안을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의 또 의견입니다. 이 벌써 몇 분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의 기사는 저는 지금 전유진 기자, 전유진이라는 이 기자님이 근무하는 곳은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사회 기자이신 것 같아요. 전유진 기자. 예,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뭐랄까 사시의 눈으로 떠갖고 한쪽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이게 사회를 훑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직접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이거 이렇군요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만. 아이고야, 이사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님, 또 이런 분들, 최창렬 교수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큰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님 같은 분들.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교수님의 그 워딩을 따서 보도하는 전유진 기자의 그 기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지금 암묵한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뭐 정치, 사회, 무슨 경제, 뭐 문화, 교육 이런 데 있어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남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남을 짓밟아야만 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말이 가져오는 것이지 마음을 훔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별별 뭐 사안들을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네이밍법, 특히 김호중이라는 정말로 고급진 브랜드, 그의 잘못에 아주 가열차게 비난하는 듯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할 일을 얹히는 뭐 기레기 같은 언론들과 같이 편승해서 지금 날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호중 가수가 정말로 무슨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가 그 사건을 저지른 것을 옹호한다든가 그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이제 사법적 처리를 받고, 지금 민주주의나 이 법치 국가에서 재형법정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예? 조리라든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좋은 판결을 받고 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이것이 우리의 모토라는 거죠. 뭐 이걸 뭐 수십 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하면 뭐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그냥 여정이고, 우리가 기차에 올라탔으니 이 기차가 종착역까지 가려면 앉아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 목적을 위해서 갔을 때,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서울 용산에서 기차를 타고서 부산을 갑니다. 그러면 기차에 올라탔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산까지는 왜 갔느냐 이거지. 부산에 가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으면 그 만나는 목적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차를 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꼭 한정적인 부산이다 그랬지만, 우리는 세계를 향하는 무대를 가기 위한 목표가 있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탄 겁니다. 예.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탔으니 이게 날아가는 동안에는 기류도 만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기내식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뭐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리면은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의 목표가 실현되는 거니까,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항상.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나는 막 가슴이 아파요. 막 저에게 댓글 다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뭐 부족한 저의 노래 실력이지만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평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